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자, 56회입니다 5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55회 한능검 심화하고 비슷한 수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56회 시험은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 경향, 뭐 기본 개념과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거, 판서에 있는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뭐 무조건 여러분들 1급 아주 고득점으로 성적을 얻으실 수 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전근대 시기 몇 문항이 출제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9문항, 50문항 중에서 2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사에서 2문항이고요. 고대에서 7문항, 고려시대 때 8문항, 그리고 조선시대 때 12문항. 뭐 여전히 조선시대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시대를, 선사 빼고 요 시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세요. 정치가 12문항, 경제 2문항, 사회 2문항, 문화 11문항.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경제와 사회에선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 많이 나옵니다. 정치와 문화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거는 뭐 매번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총 27문항, 2문항 빼니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시기는요, 개항기 8문항, 일제강점기 7문항, 현대사에서 5문항. 원래 이 심화에서는 세시분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진짜 모처럼, 몇 년 만이야? 네, 모처럼 세시분석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세시분석은 원래 기본에서만 나오는데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 기본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56회는 기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시분석 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모처럼 나왔습니다. 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 21문항, 그래서 29문항, 21문항, 이렇게 해서 50문항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난이도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보면요, 킬러 문항이 한 3문항 정도, 2번, 15번, 46번 정도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좀 나름대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보이면 되고요. 난이도 중,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렇게 전근대와 근현대 나누어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56회 시험은요, 좀 많은 분들에게 좀 행복을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해설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그 강의, 개념 강의를 들으면 다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판서에 뭐 이런 민문이 토기와 간섭기라고 하는 요 내용을 배우고 답지는 농경사회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신석기거든요. 요거 배웠어요.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화살촉, 갈돌, 갈판, 이른 민문이. 이 지금 다 키워드 지금 나왔죠, 지금? 다 이거 나왔어요. 갈돌, 갈판, 이른 민문이. 그죠?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이른 민문이. 네,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농경과 목축 시작. 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고인돌은 뭐 청동기고요. 거푸집 이용해서 청동검 제작, 청동기 또는 철기가 되겠고요.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은 구석기고요. 쟁기, 철제, 농기군요. 철기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 부여의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부영고, 오케이. 근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게 조금 보세요. 이게 이제 부여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부여의 금와 왕, 부여의 금와 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게 부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해부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금화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느낌이 좀 부여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마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해부루라고 하는 단어, 금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부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출을 좀 풀다 보면 이 나이도 이제 상해당하는 그런 문제지만 기출을 풀다 보면 뭐 해부루, 금화, 부여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기출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영고, 부영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옥제는 고구려고요. 정사함은 백제고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한 것, 뭐 변한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죠. 특산물로 단공, 과마, 반어피, 요거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뭐 전진에서 소수리망 때 불교를 지금 수용하는 모습들이 지금 배웠어요. 그리고 소수리망이 태학을 세웠다라고 하는 요 내용들, 뭐 요 내용들을 뭐 아시면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고구려에서 불교 수용이나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지금 전진의 불교 수용 배운 내용이죠. 그럼 이게 어느 왕이다? 소수리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리망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다? 태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이것만 이제 공부를 딱 해놓으면 이 문제는 뭐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2번 고르시면 됩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왕은 장수왕이고요. 서안평 공격은 미천왕이고요. 연가, 이거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떠오르시면 되는데 대략 한 5세기에서 6세기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독자적인 연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한 왕. 이건 이제 광개토 태왕이 되겠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성왕, 사비, 부여 이렇게 있습니다. 사비, 부여. 부여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논산에 있어요. 요거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요거 배웠단 말이에요. 문화파트에 가면요.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왕이 이제 사비 천도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이래요.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공부할 때. 부여잖아, 부여. 그죠? 그러면 부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옳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면 뭐 사실 뭐 다른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부여인 건 이건 알 텐데 능산리 고분군 부여인가? 긴감인가? 관복리 유적 긴감인가? 부소산성이 부여 같아. 하여튼 긴감인가? 하지만 확실한 답이 있어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건 논산이거든요. 앞에서 지금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거 배운 상태라면 이거는 다른 것들이 좀 긴가민가 하더라도 너무 확실해. 그죠? 정답으로 해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뭐 나당전쟁, 매소성, 기벌포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계백. 그러니까 요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계백의 황산벌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그죠? 시간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백제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요거는 지금 나당전쟁.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는 고구려가 멸망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전쟁이니까. 요 흐름을 공부를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건모장, 안승, 고용모 같은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거 요거 배웠습니다.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가나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야. 계백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계백. 이거 백제 멸망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기벌포 나왔어요. 기벌포는 지금, 네, 바로 나당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네, 건모장,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 이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백제 멸망, 나당전쟁 그 사이에 고구려 멸망과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는 거니까, 이걸 배운 상태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김음돌 이건 뭐 통일신라로 가야 되고요.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한 건 백제 멸망 이전이잖아요. 그죠?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이것도 고구려 멸망 이전이 되는 것이고 뭐 백제 멸망 이전도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완전 앞쪽이고 대조용은 바르니까 완전 뒤쪽이고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자료예요. 지금 뭐 천문현상을 면밀히 관측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뭐 하늘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래. 하늘과 관련되지 않은 거. 이거 뭐 거중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화성, 수원 화성 세울 때 무거운 거 들어올리는 거지. 이게 천문과 관련이 없잖아. 뭐 금동 천문도, 혼천이, 칠정산, 뭐 천 다 맞잖아요. 그죠? 이건 상식이지 뭐.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배웠어요. 요거 의상과 관련돼서 의상이 부속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화엄 일승 법계도와 같은 화엄종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판서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의 부속사를 세운 승려 의상, 그죠? 무예가 원효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의상, 법화신앙 백년교사 이거는 요새고요.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의상이죠? 맞죠? 이거 배우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 천태종은 의천이고요. 왕오천 축국전은 해초고요. 유불일치설은 해심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신문왕 때,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을 지금 정리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또 구서당 십정이라는 게 있다. 요거 신문왕 때 있었던 개혁이다.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지도와 같이 지금 이게 구주 오소경이지 않습니까? 구주 오소경, 그죠? 구주 오소경은 뭐 그러면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구서당 십정 맞네요. 기억. 그 다음이 상수리 제도.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신문왕 요 이후에 이전에 또 문망 때부터 상술이라는 게 있어요.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죠?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내용이니까 구서당 십정 상술이도 요건 이제 배운 거니까 기억 디귿으로 2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욕살, 철역은지 요거는 고구려고요. 북계, 오도 양계니까 요거는 고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발해와 관련된 그런 내용, 신라도. 신라도 이 문왕 때 그 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준 어떤 근거로 보시면 되는데, 자, 특히 이 문왕 때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는 벽돌무덤으로 중국 양식을 굉장히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근데 이제 이게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천천히 좁혀지거든요. 좁혀지는 모습도 고구려 양식이에요. 정효공주무가. 요거 이제 배웠어요.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거 판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신라도 나왔으니까 이건 발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배웠잖아. 지금 신라도 나왔으니까 이건 발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여요, 여러분들?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을 만들었다. 정답은 발해 5번.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한 것은 고려고,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한 것은 고구려고, 22담로 백제고, 완도 청해진 통일신라고. 발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 고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고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개경 아니야, 개경. 이건 너무 상식이잖아, 그죠? 그럼 고려에 대한 특징이 뭐냐? 병란도. 아라비아 상인들 오고 있는 병란도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면요. 지금 개경의 경창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 또 지도만 봐도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기에 고려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평란도 국제무역항. 아까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것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고요. 덕대는 조선 후기고요. 고구마 감자 조선 후기고요. 그 다음에 개의 약조 이건 세종 때입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화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몽골 침입 때 임시 수도였던 곳, 고인돌 유적, 뭐 신미양요 발발. 하여튼 뭐 강화도는 뭐 여러분들 뭐 그 국토의 박물관이다라고 해도 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광성보 나왔으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이거는 신미양요, 광성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화도예요, 강화도. 그러면 강화도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예, 대몽왕중기 조성된
수도를 옮겼잖아요. 강화도로.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김만덕은 제주도고요. 정약전은 흑산도고요. 지증왕, 여기 이제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영국군이 점령한 장소는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궁예가 마진태봉, 특히 이제 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뭐 광평성을 설치했다 뭐 한 내용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배웠어요. 이거 견훤의 후백제는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거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배운 내용들. 자, 이거 배웠으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궁예가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강원도 철원에 지금 세운 나라. 마진태봉 아니겠습니까? 그죠? 후고구려 이후에 있는 그 나라.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지금 여기 철원.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 궁예. 그럼 정답 뭐냐는 말이에요. 광평성. 여기 요거 잘해주고 태봉 철원 잘해주고 답지는 광평성 부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네, 정답을 해서 2번. 각각 대공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신라. 후당 5월에 사신파긴 아까 후백제라 그랬죠.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 승리한 것은 고려 왕건. 오경 15부 62조는 발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순서예요. 순서. 지금 순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서희, 양규, 강감찬 요 순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고려를 거란을 그 막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광군, 정종 때니까 한참 앞쪽이에요. 한참 앞쪽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상황 속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지금 뭐야? 서희, 양규, 강감찬, 다라가 순서가 무조건 있어요. 다라가 지금 보니까 지금 네. 잠시만. 서희 이게 1번이잖아. 그죠? 서희 다가라구나. 라가 나와야 돼. 다가라. 그러니까 다가라 나와 있는 게 다가라. 없어요. 다가라가 하나도 없어 지금 순서가. 그죠? 네, 다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순서가 없어. 뭐 거기 안에 뭐 가가 사이에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는 뒤에 들어가는 어쨌든 다가라가 있어야 되는데 다가라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정답 4번. 광군이 맨 앞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망이 망소이 난이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이제 벌어졌다라는 건데 공주 명학소 이 소가 어떤 곳이냐? 향부곡 소 나오잖아요. 차별을 받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망이 망소이 난. 그럼 이거 고려시대 아니야? 이 고려시대는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요 망이 망소 요 자료 주고 답지는 이들은 차별받았다. 이거 이제 고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서울이 통총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건 조선 후기고 원종에는 통일신라고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 조선 후기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이건 동해. 앞쪽 여러 나라 상관 가야죠.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고려시대인데요.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예. 지방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태조 때 이제 흑창이라는 것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의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는데 이 의창으로 바꾼 요 때가 이제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태조께서 흑창을 두었다.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자, 그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 때 그 왕이 누구냐는 얘기죠. 이 왕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킨 것은 이제 고려 문종이고요.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한 것은 고려 숙종이고요. 정방을 폐지한 것은 이거는 이제 공민왕 때가 되겠습니다. 고려 건민왕. 개경에 귀법사를 쓰고 균열을 주지로 세운 것은 고려 광종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살짝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게. 난이도상이. 왜냐면, 이게 의창으로 이 바꾼 왕까지 알아야 되나? 이게 성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원의 영향을 받은 거, 개경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거,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거,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 그대로 지금 나온 거죠. 지금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탑이 뭐냐? 예, 바로 요거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고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고, 요거는 화엄사 그 사사자 석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 되는 것이고요. 사사자 3층 석탑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재현이에요. 네, 이재현 하면 만권당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재현 하면 또 이렇게 사략으로 연결된다. 하여튼 이재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문화파트에서 이게 배운 내용들이에요. 이재현 만권당 사략, 요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 만권당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재현이라고요. 이재현. 이재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 정답지는 사략서술. 앞에 배운 내용들 요거 만권당 주면서 이게 이재현이라는 걸 알고 답지는 사략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풀 수 있죠? 네. 불시자뼈는 정도전이고요. 구제학당은 최충이고요. 봉사십조는 최충헌이고요. 예안향약은 퇴계 이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성계의 황산전투, 요거 이제 배운 상태에서 진포대첩 황산전투 이렇게 나오는 홍산, 진포, 황산 이렇게 나오는 요 배경 속에서 이성계 위화도 해본했잖아요. 그죠? 이거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여기 지금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격치친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성계 활동으로 오른 것은 위화도 회군. 금방 풀 수 있죠. 북방의 사군과 육지는 세종 때고요. 의정 보기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 이게 이제 김고당이 난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만들어지면서 저항했던 것이죠.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구성축조 윤관, 좌우별초와 신의군을 3별초. 요 이제 야별초 출발한 게 최후 때부터 출발하거든요. 무신정권. 네, 요게 이제 3별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세조예요. 세조가 직전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정답지는 6조 직계제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렇게 판서에서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보죠. 어떻게 되는지. 직전법 이왕 누구냐는 것이죠. 네, 세조라고요. 그럼 세조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직계, 6조 직계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아까 앞에 배웠던 내용. 자료는 직전법 요거 세조 주고 답지를 직계제 고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꺽정물이 요건 이제 명종 때고요. 동몽선습 요거는 중종 때 이후가 되겠습니다. 동의보감 요거 광해군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악학개범. 네, 여기 지금 화살표까지 지금 여기 성종이 동국, 통감, 동문선, 동국, 여지, 승남, 악학개범 제가 박스까지 쳐드렸어요. 이거 다 성종 때라고. 이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경국대전 완성, 이거 성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답은 악학개범. 네. 자료는 지금 이거 주고 답지는 이거 고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탕평비 건립은 영조고요. 상평통보 주조는 숙종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훈련도감 설치는 선조 때고요. 초기 문신제 정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무갑기을, 특히 기묘사와는 중종 조광조 주초유양 위운삭제와 관련이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혈량과 허위, 이게 위훈이라는 거죠. 위훈. 혈량과 위훈. 이거 조광조 아니야. 그죠? 그럼 기묘사와 연결하시면 되겠죠. 무갑 기을, 요 사이 들어오면 되겠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앞에 배웠던 그 사와 순서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요. 3사예요. 예, 사간호는 간쟁하는 기관이다 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보니까 간쟁하는 곳이에요. 사간원. 네, 그러면 사안보 홍문관검 3사로 불렸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3사로 불렸다. 사간원, 사안보 홍문관검이 3사로 불렸다. 이거 답지로 고르는 간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3번입니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곳은 승정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은 한성부, 실록을 보관하는 곳 춘추관, 반역죄 중죄인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임진왜란 때 의병, 뭐 곽재울, 고경명, 주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게 임진왜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헌, 곽재우 나왔네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정이 회답 겸 세환사로 일본에 파견한 일본과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세 신복도의 진포, 아까 진포 대첩 봤죠, 여러분들? 이건 고려 말입니다, 지금. 홍산, 진포, 황산, 아까 봤던 내용 고려시대입니다.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이건 이제 성종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해 삼포외란, 이거 중종 때. 비변사, 이것 때문에 비변사 설치가 된 거예요. 다 중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뭐 정조네 수원화성 장용영, 정조의 어떤 업적, 신의 통공, 그죠? 시전상이 금단정권 폐지했던 시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수원화성 장용영 정조야, 정조식의 경제 모습을 옳은 것, 예, 금단정권 폐지.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뭐 난이도 중이 아니라 난이도 하 같아, 내가 볼 때는.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건원중보는 이건 고려화폐, 성종 때고요. 동시전 설치, 이 동시전은 신라의 지중왕 때고요. 당항성, 울산항, 무역항 번성은 통일신라 때고요. 균역법 제정은 영조가 되겠습니다. 조선 영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서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원과 관련된 내용, 뭐 흥선대원고 때 서원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서원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렇게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 다 배운 내용들 안상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대원군에 의해서 지금 정리했던 곳 이곳은 서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서원, 사당과 강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당과 강당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서원이었어.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 담당 이거 나왔잖아요. 네,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 이게 서원. 네, 그냥 바로 고르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된 것은 향교고요. 전문 광자인 칠제,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국자감으로 연결되고요.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 이게 또 1번과 같아요. 향교입니다, 향교. 소과에 합격한 세원 진사에 입학자에 부여된 곳, 원칙적으로 부여된 곳, 태학교죠.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거는 실학자들의 저서죠. 이익의 성호사설, 정약용의 목민심서, 홍대용의 의산문답,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재가의 북학이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익, 홍대용 다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이익. 의산문답은 이거 홍대용이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홍대용? 목민심서는 정약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박지원? 박지원의 열하일기 맞네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박재가는 북학이지. 근데 성호사설은 이익이죠. 이익. 연결 안 되네. 북학이가 박재가라니까요. 근데 많은 뭐였는데 정약용. 다 연결 안 되죠. 예,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 청나라 그 이후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에 가는 사절단들을 우리 연행사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병자호란 때 지금 모하관에 도착한 이 나라 사신을 접대할 수 없다며 김만균이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하되 순전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나란 일이 먼저 사직을 허락했으면 안 됩니다. 병자호란 게 이제 배경되고 있는 거야. 그럼 병자호란 이후에 이건 청나라지 청나라. 그죠? 청에 대한 조선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연행사를 보냈다. 3번. 정동에서 이문서 폐지. 이거는 고려시대니까 해당 상에 시대가 안 맞아요. 별무반 이것도 고려시대 시대가 안 맞아. 1번, 2번은 그냥 지우는 거야.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동쪽에 있는 무언가는 지금 청나라는 북쪽이잖아요. 동쪽은 일본이야, 일본. 그죠? 통신사를 파견했다. 이것도 일본이죠. 그죠? 정답을 해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기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다음은 이제 홍경래 난입니다. 정주성. 당시 세도정치, 서북정치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내용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주성이라는 키워드 등장했죠? 순조 나왔고요. 그럼 이거는 홍경레인이 아니야. 홍경레인 아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세도 정치의 수탈과 지역 차별. 아까 배웠던 그런 내용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 내용들 여기 답지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뭐 이모군란도 관련되겠네요. 갑신정변도 연결되고요. 청해양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요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성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면 이거는 이모군란이고요. 사건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 그 이후에 있었던 개혁, 대표적인 게 을미개혁, 단발령과 태양력이 있다 그랬죠. 을미사변 이후에 단발령과 태양력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죽은 왕후의 얼굴 덮어주었다. 이게 을미사변이네. 그럼 을미사변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이 뭐냐? 단발령, 태양력 설명드렸죠. 고르시면 돼요. 2번입니다. 과거제 페이지는요, 이건 1차 갑오개혁입니다. 유경공원 설립은 뭐 갑오개혁 훨씬 이전이죠. 80년대잖아. 86년도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공사노비법 혁화도 1차 갑오개혁이고요. 통미기관부 설치도 역시 80년대로 가야죠. 예. 개항하면서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기구니까요. 1차 갑오개혁은 궁극기문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양원수 정족산성. 이거 나오면 병인양요.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요거, 예, 병인양요. 병인박해가 배경이 되었다는 거. 병인박해 배경, 병인양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양원수 정족산. 아, 이거 지금 병인양요나 병인박해 얘기하는 거겠구나. 자, 그럼 배경이니까. 배경이 병인박해 아니겠습니까? 배경, 병인박해, 병인박해.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나이도 합니다, 이건요. 이런 거 풀으셔야죠.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거는 이제 신미양요 직후. 어페르트 야맹금의 도구 사건은 신미양고 전. 외환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 상륙, 요거는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고요.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 이것도 개항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개항 전이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뭐 김옥균, 박영효가 주도했는데 우정총국 그 오픈식 요걸 배경으로 해서 일하던 게 갑신정변 아니겠습니까? 자, 요걸 배경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면 김옥균, 박영효 좋아요. 활동했다는 얘기죠. 급식연합파들 이후 전개된 사실 우정총국 개국 축하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배운 거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 창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통리기무 암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후 전개된 거니까 이건 이전이에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 이건 강화도 지역과 관련이 때문에 앞쪽이에요. 일본 구담 운요 사건과 강화도지 연결되니까 이건 앞쪽이죠. 이만선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 오늘 조선 책략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학농민운동 순서예요. 뭐 이건 뭐 늘 나오는 거죠. 백산봉기, 황토현, 황룡 총전투, 전주성, 점령 연결되는 그 내용 공부하시면 돼요. 자, 백산봉기 나왔고요. 전주성, 점령. 백산봉기하고 전주성 이거 나왔네. 그럼 여기 뭐 황토현 또는 황룡춤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딱 나오잖아요. 네,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남접과 북접이 논산 연합해서 우금치려고 하니까 이거 2번, 3번 뒤쪽 2차 봉기가 되는 것이고, 집강서 중심 패전개혁은 전년 점령 직후에 나오는 것이고, 조병갑의 탐악의 정의 고부관하는 백산봉기 이전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추사 김정희 하면 세안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제주 유배시에 그 자기 제자한테 그려준 그림 세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했죠? 자, 그리고 김정희 제주 유배시에 그렸던 그림, 이거 고르라는 문제 아니야? 그럼 뭐 정답은 4번 세안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은 이제 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고요. 요거는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요거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고요. 요거는 이제 신윤복의 월화정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게 모처럼 이게 그 세시풍속이 나왔어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 딱 그림만 봐도 요거 단어 풍정 아니겠습니까, 신윤복이? 그죠? 여기 그림 보여요, 여러분들? 예, 단어 풍정 그림. 요거 딱 봐도 요 그림에서 힌트를 딱 챘어야지. 그죠? 예, 정답을 해서 단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식은 이제 차가운 음식 먹는 거고요. 백중은 이제 음력으로 7월 15일. 예, 요때 이제 좀 좋은 음식 차려놓고 조상들한테 감사합니다. 또 이제 노비들한테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주는 겁니다. 추석 알겠고 정원 대보름 알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독립신문이에요. 예, 서재필 최초의
민간 신문. 이거 공부한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갑니다. 네. 최초의 근대적 민간 신문 한글판, 영어판, 일면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죠? 네. 영자신문. 정답은 독립신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해조신문은 연해주에서, 제국신문은 이제 제국신문하고 이제 황성신문, 이제 대한제국기에 나왔던 신문들이고, 한성신문은 최초의 신문이고요. 황성신문 요거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대한제국 환구단. 네, 요거 이제 딱 주어지고 뭐 했냐 이거야, 대한제국. 지게 발견. 너무 중요하잖아, 이게. 그죠? 바로 연결되는 건데. 자, 환구단에서 황제를 죽이 대한제국. 그 뭐 했냐는 얘기예요. 뭐 했냐는 얘기. 예, 지게 발견. 아우, 너무 쉽지 뭐. 이거 나이도 중요해. 뭐 이게 나이도 하야 나는 내가 볼 때는. 자,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전환국은 이제 80년대입니다. 해상공국도 80년대. 보빙사가 미국 80년대예요. 이건 지금 90년대잖아요. 그죠? 사실 요 1, 2, 3번 다 83년도입니다. 조천상민 수능 무역장정, 이건 이몽골랑과 관련된 거죠. 80년대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안중근, 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그 내용과 관련이 있네요. 자,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저격, 안중근 동양평화론. 너무 유명하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의 사살. 이거는 장인한 전명훈. 오적 처단위의 자신의 조직 나철. 명동성당 이완영 습격 이재명. 동양 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나석주. 정답은 1번입니다. 신민입니다. 네, 안창호 양기택 활동이고 대성학교 세우는 그런 모습들로서 태극서관, 백오인 사건 다 신문에 배우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요걸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 대성학교 안창호 양기탁, 이거 신민회구나.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태극서관과 백오인 사건 와의 기억 니은 1번이구나. 알 수 있죠. 이륙양행은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입헌 문제 수립을 목표, 뭐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애국계몽 운동단체로서 헌정 연구에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고종인산일입니다. 3.1운동이죠. 네, 바로 나옵니다. 민족대표 33인 기획했습니다. 자, 지금 이 고종의 인산일, 그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민족대표 33인. 어우, 너무 쉽죠. 나이도 합니다. 3번입니다. 통감부의 방해. 이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총독부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이거 독립협회 쭉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 이것도 일제강점기 이전 국제보상운동.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의 충돌, 광주학생 항일운동, 일제강점기인데요. 1929년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3부. 요거 이제 순서예요, 순서. 이거 순서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다음이, 3부의 결성.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순서 보는 거네. 3부 결성,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러면 나, 다, 가. 나다가. 고르시면 되죠? 네,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불교에 있어가지고, 네, 불교에서 불교 유신론을 주장했던 한용운이 있다. 뭐, 이 정도 배우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님의 침묵하면 한용운 아니야. 한용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바로 유심을 말하는 불교 개혁 운동. 불교와 관련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조선어 학회. 유교 개혁, 유교니까 이거는 박은식이에요. 유교는 박은식이라는 앞에, 유교는 박은식. 저 유교 보시면 진단학회, 이거는 실증주의, 이병도 같은 인물이 되겠죠. 독사신론, 신채영.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30년대의 일제강점기 정책이 뭐냐. 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뭐 일본군 위안부, 뭐 그다음에 이제 신사참배 강행. 이거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위안부 나왔네요. 이거 30년대, 40년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뭐냐. 신사참배. 그죠? 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요 자료를 주고 요걸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태영 10년대, 원산총파업 20년대, 폐사령 10년대, 암태도 20년대. 4번밖에 없어요, 답이. 자, 다음 문제는요. 근우회입니다. 신간회의 자매단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신간의 자매단체 근우회네. 그럼 근우회 여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4번. 단결이거든요. 특히 신간에는 단결, 좌합작 단결이거든요. 근우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 이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발표했던 1917년도에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체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보완이죠. 여성교육을 위해 배화학당, 이건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운동, 이거는 천도교, 방정환 그런 인물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광복군 정부에 있고요. 대한국민의회에 있고요. 예, 권업회가 있네요. 권업회. 자,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대한국민의회, 대한광복군. 여기 어디야 지금? 연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건 권업신문, 연해주 지역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배운 거 다 나와요. 다 나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2번입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 이건 서간도 지역이고요. 숙무학교는 멕시코입니다. 한인 비행학교는 미주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대일항전을 준비해 조선독립동맹, 이건 화북 지역. 예. 예난 지역. 예. 이쪽에서 사회주의 쪽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활동이 될 텐데요. 네. 김구가 이제 활동을 했고, 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이런 윤몽들이 있고,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삼균주의 입각한, 그죠? 조소왕에 의해서 삼균주의 입각한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딱 배웠단 말이야. 이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딱 풀어보면, 자, 지금 보니까 김구, 조소왕 이런 인물들이 지금 중국 만나가지고 도와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이에요. 주석 김구니까. 김구 이 임시정부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 선포. 아까 배운 내용이죠? 그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5번입니다. 좌합작 칠원칙은 이제 광복 직후 좌합작 운동의 과정 속에 나온 것이고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한 것은 이건 천도교와 관련이 있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 삼은 것은 의열단이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원과 표준어를 제정한 것, 이것도 이제 조선어 학회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제 청와대 간첩 습격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 이게 박정희 정부라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이제 국민교육헌장. 이건 전야제 때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민교육헌장. 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를 폐지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다문화 가족지원법 이명박 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록 의무 김영삼 정부, 언론통폐합 단행되고 언론기본법 제정 전두환 정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재헌헌법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제 와해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농지개혁, 이런 것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엇을 해야 됐을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재헌헌법으로 출범한 제1공화국이 되겠죠. 농지개혁법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정전 6.25 전쟁도 했네. 그죠? 그럼 이건 이승만 정부예요. 여기 들어갈 내용은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지개혁법과 제일 중요한 게 반민특위라고요. 요 두 가지. 요거 잘해주고 답진 요거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삼천교육대 설치, 요거는 이제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했던 그 신군부가 국보위 만들고 만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추진인 박정희 정부고요. 한일 기본조약의 비준 박정희 정부고요. 지방자치 전면 실시는 김영삼 정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간선제 7년 단임의 간선제, 여기 이제 8차 기원이고 9차 기원은 이제 5년 단임의 직선제. 이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그 배경, 그리고 전두환 정부 이후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6월 민주항쟁이 있겠지 뭐. 6월 민주항쟁으로 결국은 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낸 거니까, 그죠? 6월 민주항쟁,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나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보니까 지금 7년 단임이네요. 요거 8차 기원, 그죠? 그리고 5년 단임이네요. 9차 기원이 되는 거예요.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 정답은 호원철폐 독재타도 6월 항쟁 5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군정실 시, 이거는 이제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치 군인이 권력을 장악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봉암이 혁신세력을 기업 진보당 창당, 이건 이승만 정부 때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이건 4.19 혁명 이승만 정부 때고요. 유신체제에 저항하여 부마항쟁, 이것도 박정희 정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는요, 금융실명제, 네, OECD 가입, 이거 다 배운 내용들 공부한 상태에서 금융실명제 누구다? 김영삼 정부다. 정답은 뭐다? OECD 가입했다. 아유, 배운 거 그대로 나왔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은요, 박정희 정부고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고요. 귀속재산 철회 신한공사 설립, 이건 미군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노태우 정부 때죠. 순서 뭐 늘 얘기했습니다. 유엔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발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했다. 요거 이제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지금 유엔에 가입했대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부예요? 아이고, 뭐 얼굴만 봐도 알겠네요.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아까 세 번째 있었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개최한 김대중 정부고요. 개성공단 조성사업 김대중 정부고요.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이거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연결되고요.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최초로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6회 한능검 심화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요. 이 시험을, 이 지금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시험을 본 분들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최태성 1TV에 정말 알찬 한 달 코스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하면서 또 그 유명한 전야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합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